안국진 감독의 영화 댓글 부대를 보면서 지금 원주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주를 비평하는 코너 영화로 원주 읽기 첫 시간에 이보다 딱 맞는 영화가 있을까? 바로 준비해봤습니다. 2024년 4월 27일 토요일 원주하는 척 116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하는 척 정재입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원광수 시장 비서실 여론 조작 의혹 지금 수사 중이기도 한데 이 이슈가 떠올라서 이 영화를 선정했어요. 민간 업체와 결탁해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고 집회에 인력을 동원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온 상황이죠. 하여간 이 시국에 딱 맞는 영화가 나와서 마침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좀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녹음을 마치고 보니까 좀 영화 이야기를 생각보다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우리 국인 씨는 네네 영화 비평으로 가길 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인 씨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조국인입니다. 저는 좀 제 생각보다 영화 얘기를 별로 안 한 것 같아서 이것도 부족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영화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영화 이야기를 약간 기반으로 더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물론 우리 코너 취지는 그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내 생각보다 많이 했다는 거야. 저는 영화 자체를 더 많이 얘기했어야 됐다. 본인 많이 하시던데. 보니까. 그래요? 첫 시작부터 내용보다는 영화가 어떻게 잘 만들었니, 편집이 지루하니, 호흡이 아쉽다느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더 했어야 했다. 아니 난 내용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기술적으로 들어가시니까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여간 영화 비평을 좀 원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또 방향을 그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간 제 생각에 이거 영화를 보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제가 볼 때 벌써 영화 안 보시고 이 방송 듣죠? 바로 채널 돌아갑니다. 한 15분도 안 돼서. 네. 제가 바로 유튜브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서두를 너무 영화 내부적인 얘기로 많이 해서 핀잔 한번 드려봤고요. 근데 영화를 보시면 재밌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 영화 100만 명도 안 봤다는 게 문제죠. 사실은. 근데 아직 극장 안 내렸습니다, 여러분. 범죄도시 4 보셨다면은 이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영화 이렇게 틈새 시간에 잘 보셔야. 그렇죠. 네. 오늘은 김규민, 박혜명님과 이제 함께 진행을 하는데 두 분 개표 라이브 때 보셨겠지만은 이런 쪽에 또 관심이 많으십니다. 맞아요. 영화도 좋아하시고 사회 이슈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럴까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영화 얘기도 초반에 있긴 합니다만 제 말은 그거예요. 초반에 좀 그랬고 사실 중후반 가면은 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커뮤니티라든지 맞아요. 댓글에 관한 생각, 원주 얘기보다도 오히려 그런 얘기 더 많이 했어. 어떻게 보면 진짜 원주로, 그러니까 영화로 세상 읽기가 되어버린 듯한 분량 조절은 잘 안 됐습니다. 네. 좀 정신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스포일러 당연하지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보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안 보시더라도 들으셔서 무슨 말 하는 거야? 일단 들어주세요. 네네. 내가 왜 이렇게 밑밥을 깔냐면 내가 딱 들었을 때 초반이 영화를 안 봤으면은 너무 어렵다. 어렵다기보다는 이해가 안 되니까 지들끼리만 재밌는 얘기냐, 지들끼리만 아는 얘기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있는 소개 정도라도 보고 오는 게 어떨지. 그래도 영화를 보라고 하는 게 낫지. 우리 영화 산업 이런 걸 또 생각하면 또 그러니까 정신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첫 시간은 이렇게 해봤어요. 116회 2부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밑밥 너무 깔았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원주를 비평하다. 영화로 원주 읽기. 영화로 원주를 비평하는 시간, 영화로 원주 읽기 첫 시간인데요. 두 분을 모셨는데 이 개표 라이브 지난번에 했을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그림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맞아요. 네. 모두의 수건. 이미 밈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드디어 그날을 잡아봤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죠. 김규민, 박혜명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 개표 라이브 때 한번 뵀지만은 청취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규민님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 시민 김기민입니다. 의미심장한 소개. 네. 좋습니다. 네. 네, 저는 박혜명이고요. 지금 원주에서 커뮤니티 틈이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두 분은 이따가 얘기 나누면서 드러나겠지만 이제 영화를 모두 좋아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실 뭐 규민님은 원주 시민이라고 소개해 주셨지만 또 뭐 이 나가 상관없죠, 이 소개로 아카데미 친구들 네, 활동도 네. 네, 워낙 하시면서 영화에 대한 또 어쨌든 애정 이런 걸 또 많이 보여주시고 계신 분이고 또 어쨌든 사회 이슈에도 관심 많으시죠, 두 분 모두. 그쵸. 네, 네. 개표 라이브 때도 여과 없이 보여주셨는데 오늘 그래서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기 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해명 쌤이 그 영화나 뭐 책이나 이런 주제로 원주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라고도 전에 한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맞아, 제안을 좀 주셨죠. 네, 어떻게 보면 이 코너의 시작을 좀 열어주시기도 좋습니다. 했던. 그래서 네. 이게 계속 파생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화로 원주 읽기 전 뭐 책으로 원주 읽기, 뭐 음악으로 원주 읽기, 뭐 별거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까지 원주를 읽을 수 있을까? 그렇게 오늘 네. 첫 기대됩니다. 출발을 좀 잘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할 거냐? 지금 극장가는 얼마 전에 개봉한 범죄도시 4가 거의 휩쓸고 있다. 지금 예매율 뭐 거의 뭐 최대치다 지금. 근래 보기 드물 정도로. 아니 또 그런 이번에 얘기가 나와요. 벌써 5 개봉일이 언제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은데 하여간 이런 가운데서 다들 뭐 범죄도시 4 보고 계시겠지만 보려고 하시겠지만 오늘 저희가 얘기해볼 영화, 이런 영화가 지금 상영 중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국진 감독의 댓글 부대라는 영화를 저희가 보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장강명 작가 이제 동명 소설 원작으로 했는데 4월 24일 기준 약 97만 명이 관람을 해가지고 손익분기점에 지금 반도 못 쳤어요. 195만 정도. 네, 그 정도로 지금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네네. 저희는 특별히 좀 이 영화를 오늘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 이 영화를 선정했냐 얘기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눈치를 채실 것 같긴 한데 댓글 부대 감상평. 일단 영화에 대해서 좀 감상평을 좀 나눠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그 대기업 횡포를 고발하는 기사를 썼다가 이제 오보를 몰리면서 이제 정직을 당한 창경일보 소속의 이제 임상진 기자가 주인공이죠. 이 손석구 씨가 네네.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는 이른바 이제 팀 알랩 멤버를 만나서 댓글 부대에 이제 실체를 쫓는 내용인데 국가기관보다 이제 힘이 센 만전이라는 대기업. 이 만전은 뭐 누가 보더라도 이제 삼성을 모티브로 한 그런 기업을 로고도 이렇게 딱 거의 그렇죠. 유사하더라고요. 노골적으로 이제 그렇게 소재를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이제 온라인 여론 전담팀을 운영했는지 이거를 이제 파헤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 우리가 이제 그동안 봐왔던 여러 가지 이제 현대사의 여러 사건들이 좀 겹쳐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삼성이 일전에 여론 전담팀을 운영했다라는 내부 고발이 나온 적도 있었고, 맞아요. 또 국가정보원이나 뭐 기무사나 경찰이나 이런 국가기관에서도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라는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고,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많이 오버랩되는 장면들이 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느낌을 많이 주는데. 어쨌든 하필 이제 이 시기에 이제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영화를 보셨을 때 좀 감상평이 어떠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구이성은 어떠셨어요? 저요. 네. 저는 생각보다는 별로였어요. 왜 별로? 마음에 안 듭니까? 네. 반정부 영화입니까?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신가요? 그런 비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좌파 영화의 어떤 그 경기를 일으키는 많은 분들이 네네. 또 그런 영화가 나왔다. 좌파 영화다. 그렇죠. 네. 네. 그런가? 이거는 뭐 저는 그렇게까지 느끼지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사실 그런 느낌은 안 들죠. 네, 못했었는데. 뭐 반기업 영화일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영화적으로 일단 계속 이게 초반에 이게 화두를 던지는 건 촛불혁명이었잖아요. 촛불 시위를 이렇게 화두를 던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뭐 그 뒤에 이야기와는 뭐 엄청 그렇게 연결돼 있다라고는 인식을 못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 전체적으로 영화 약간 그 시기
시기 뭐라 그럴까 시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상에서의 그러니까 시간 타임라인이 계속 약간 또 뭐 과거 회상도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정확한 어떤 몇 년도 아니면 어떤 시기를에서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지가 계속 제가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영화에 몰입되기가 어려운 지점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서사의 흐름 자체에서 저는 약간 중반부의 호흡 조절이 너무 늘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영화가 아쉽게 다가왔던 지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완전히 영화적으로 그냥 네네. 비평을 해주시고 계신 거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친절하지 않다. 맞아요. 네. 오늘 첫 시간은 약간 영화 팟캐스트처럼 해보자고요. 네, 이렇게 영화 뭐 좋았다 별로였다 얘기하면서 어쨌든 본인이 보기엔 좀 별로였다. 네, 그러니까 또 내용적인 것보다는 저는 영화 문법적인 내용적인 것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내용이요? 네, 내용부터 좀 얘기하고 가야지. 아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내용이 막 이렇게 몰입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절하지 않은 편집 때문에 네네. 더더욱 내용에 집중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소재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지점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저는 또 이게 제목과도 약간 매치가 좀 안 되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댓글 부대라 그랬는데 사실상 이 제목과 내용이 그렇게 딱 떨어지냐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는 오히려 약간 인터넷 커뮤니티의 내용 그럼 뭐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돼? 커뮤니티 뭐 조작 부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약간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댓글 부대라 그랬을 때 진짜 말씀해주셨던 뭐 그 국정원 댓글 부대라든지 그러니까 너무 그런 쪽으로 네, 생각했구나. 아예 그러면 또 뭐 삼성 뭐 딱 댓글 부대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개봉을 못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러면 더 만전 내부에서의 뭐 어떤 그 가동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오면 더 이게 매칭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우리한테 익숙한 건 사실 댓글 부대니까 여러 뭐 국정원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중들이 딱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댓글 부대인데 맞아요.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쪽으로 너무 디테일하게 가면은 뭐 예를 들어 여론 조작 약간 이런 식으로 가면은 너무 또 포괄적으로 되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걸 배급사가 좀 신경 쓰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약간 너무 엄격하십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원작 장강명 작가 소설은 국정원 사건을 좀 모티브로 더 하지 않았나요? 국정원 사건이 앞전에 나오는데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삼성 거기도 삼성이요? 예, 거기도 삼성이에요. 거의 원작을 원작 비슷하게 따라갔는데 근데 이제 재미없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아마도 그 시제 혼란 이런 부분들이 소설에서는 임상진 기자가 주인공으로 나오긴 하지만 거의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댓글 부대 그 3명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소설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댓글 부대라는 명칭이 적절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진행하는 하나의 주인공을 내세움으로써 이 댓글 부대가 과연 어떤 적절한 이제 제목이냐 이런 내용이 다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아니면 뭐 댓글 분대 동아리 댓글 특공대 사실 여기 보면 한 3명의 주인공처럼 나오니까 이 영화에서는 네네. 분대도 안 되죠. 사실. 네, 뭐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하여간 그렇게 보셨고. 댓글 소대죠. 네. 해명쌤은 그러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재밌게 잘 봤고 그 전에 있었던 작품들을 먼저 이제 보고 저도 갔었는데 원작을 보고. 안국진 감독이 뭐 기존에 이제 상업 문법을 이제 따라하는 감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그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그 영화도 상당히 사회 고발적인 네, 상당히 재밌고 좀 볼만한데 그것도 이제 마지막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결말이 결말이 항상 애매해요. 결말에 좀 논란을 일으키는 감독이군요. 이게 막 엄청나게 뚜렷하게 나는 이런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제 던져내면서는 아닌 것 같고 그 시대의 상이나 고민들과 질문들을 이제 던져내는 감독에 좀 가깝지 않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가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2015년도에 전작이 나왔기 때문에 한 10년 만에 나온 거죠. 많은 사건들이 그러네요. 있었을 겁니다. 그 감독에게도. 만들고 싶은 소재들도 많았을 텐데 이걸 선택한 이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영화를 원래 찍으려면 어쨌든 제작비가 필요하고 맞아요. 전작도 그래서 영화 그 주연 배우 이정현 배우한테 돈을 한 푼도 주지 못하고 되게 저렴하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업 영화 아니라 거의 독립 영화와 가까운 영화다. 거의 지난 영화가 한 3억 원 들었다 그랬나? 제작비가 진짜 초저예산으로 찍었다 그랬는데 상업 영화 치고는 엄청 작은 금액인 거잖아요. 이게 그거는 이제 저 독립 영화였고 전작은 독립 영화였고 지금은 어쨌든 이 영화는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래서 이제 호흡에 대한 부분들 이걸 어떻게 이제 이렇게 쫀쫀하게 가져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었던 그 기자들이 추격하는 맞아요. 다양한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네네. 그런 영화들의 어떤 문법들보다는 조금 라이트했다. 아. 네, 그거는 분명히 맞고, 근데 이제 중간에 원래 소설에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 그 세 명의 이제 아까 말했던 댓글 소대, 네, 그들이 이제 계속 어떻게 이제 커뮤니티를 혼란시키면서 이제 삼성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도달하는지가 이제 소설의 내용이었다면 그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계속 이제 옛날 내용들과 임상진이 추격하는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아마 어떤 부분에서 좀 피로감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두 분이 공통적인 지적을 하시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저는 피로감이 유발했어. 오히려 피로감이 유발되는데 결국은 그 이야기를 이제 끝끝내 이제 듣게 되면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저는 이해가 돼서 네, 충분히 뭐 이 정도는 재미있게 저는 잘 넘길 수 관람했습니다. 있는 정도의 쌤보다 좀 호평을 네, 저는 해주신 좀 것 더 같아요. 호평합니다. 네. 김인 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은 이 영화에 대한 뭐 사전 배경이나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그 대부분 네. 사실 모르고 보는 그쵸. 분들 아니죠. 네, 왜냐면 맞아요. 오래전 사건이라서 이것도 되게 그래서 뭐 삼성 뭐 대기업이나 뭐 그런 댓글팀이 있었다는 뉴스라던가 아니면 뭐 원작 소설이 있었는지 심지어 예고편도 안 보고 그냥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막 저는 큰 기대를 안 하고 봤어요. 그냥 뭔가 또 뭔가 정치 사회적인 부분을 꼬집을 건데 이게 좀 애매하게 다뤄지면은 뭔가 뭐랄까 아니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사회 고발하겠다는 영화들 어떤 전형적인 그런 뭐랄까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뭔가- 문법들 있잖아요. 네네. 사람들은 다 있죠. 박수 칠 준비가 돼 있는 소재를 써놓고서도 상을 엎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되면 또 안타까우니까. 사실 크게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저는 일단 보고 나서 기대 이상이었어요. 오. 기대 이상으로 봤고 말씀하신 대로 국인쌤 말씀하신 대로 댓글 부대라길래 저도 머릿속에서는 약간 어디 뭐 약간 대규모로. 약간 어디 사무실에서 약간 콜센터처럼 이렇게 컴퓨터 한 100대 깔아놓고 맞아. 다 한채 앉아갖고 막 이런 댓글 부대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한 거랑 좀 다른 거였고 그리고 시작할 때 이제 그 박근혜 촛불 대통령 집회가 촛불 나오죠. 그 네. 배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다큐멘터리인가? 되게 사실적으로 되게 사건들을 시작할 때도 그 특정 기업의 명칭을 제외한 모든 설정은 실화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네. 이제 소설에서도 뭐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되게 저는 생각했을 때 이게 약간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처음에 시작하는데 되게 뭔가 그런 설정들이나 뭔가 연출 같은 것들이 되게 약간 감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재미있다 이러면서 초반에 되게 몰입이 엄청 잘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다가 이게 그 초반에 저는 그런 속도와 전개 속도와 그런 몰입도가 되게 좋았는데 그게 중간에 가니까 확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국인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랑 비슷하긴 한데 중간에 가니까 이게 좀 늘어지기도 하는데 뭐랄까 좀 늘어지면서도 뭔가 그 뭐라 그러죠? 그 던지는 걸 뭐라 그러죠? 뭘 던져요? 뭘 던지면 영화에서 매듭을 풀어야 되잖아요. 떡밥을 던지면 떡밥 회수. 그런 것들이 오케이, 하나도 오케이. 안 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떡밥은 던져놨는데. 네.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의도한 거라면 의도한 거겠지만 그걸 의도했으면은 좀 뭔가 좀 시원하게 긁어져야지 약간 납득이 갈 만한데 답답하지, 그러면. 저는 그냥 끝까지 네. 봤을 때 굳이 뭐 저렇게 끝내야 됐을까 하는 것들도 있었고 결말 욕하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이거 그때. 맞아요. 대부분 관람객들의 혹평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결말이 왜 네. 그렇게 됐냐잖아요. 약간 거기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동의합니다. 오. 동의하고 뭔가 그래서 초반에 그런 뭔가 기세와 그런 느낌을 계속 끝까지 끌고 갔으면은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이 되게 약간 시원한 사이다 엔딩을 많이 바라긴 하잖아요. 열린 결말 네. 제일 싫어하지. 네. 무조건 별점 테러야. 열린 네. 결말 나오면. 그래서 뭐 저도 뭐 사이다 엔딩을 좋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엔딩이 좀 그런 게 아쉬워서 그런 부분들이 좀 떡밥 해줘도 좀 되고. 근데 오히려 약간 이게 어디까지가 허구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그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보는데. 근데 그게 혼란을 주는데 그 혼란이 저는 조금 이게 약간 불쾌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영화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나 그게 봐요. 썩 좋은 혼란은 네, 아니었다. 네. 기분 좋은 혼란은 네, 아니다. 이게 뭔가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아예 작정하고 혼란을 줘서 이거는 원래 이런 영화다라는 느낌을 들게끔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혼란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그때 부분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를 하지 않고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뭐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재밌었다. 이상이다. 네. 근데 대부분의 어떤 영화를 볼 때 네. 기대를 낮추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영화를 또 재밌게 보는 방법이다. 이런 도움이 되지. 얘기를 도움이 되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군인쌤 기대가 너무 많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소재를 생각해봤을 때 약간 제목 때문에 더 그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으로 내가 미리 판단해 버린 게 있지 않나. 나만 재밌게 봤나 봐. 저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세 분 다 그래도 기대 이상 재미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면 보통 이런 소재를 한 영화들이 어떤 그런 과잉된 내가 사회를 비판할 거야라는 그 너무 노골적인 그런 감독의 의지와 메시지가 느껴지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한국 영화들의 실패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영화도 그러지 않을까. 저는 사실 성실한 나라 앨리스를 만든 감독인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느꼈는데 봤을 때 굉장히 잘 조절을 한 것 같다. 오히려 음흉스럽게 약간 마무리를 짓기도 하고 말씀하셨지만 전 그 디테일함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고 커뮤니티도 거의 실명 그대로 다 등장해요. 맞아요. 뭐 DC부터 해서 맞아요. 뽐뿌 뭐 오유 뭐 다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좋고 언론사도 거의 살짝만 비튼, 로고도 거의 살짝만 비튼 식으로 거의 등장을 하니까 그렇고. 맞아요. 네. 그런 점들이 저는 그리고 그걸 비틀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 그 언론의 성향에 사건들. 맞게 막 헤드라인도 다 뽑아주고 디테일하게 그런 점들은 상당히 감독이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오히려 그런 결말의 모호함이 그래서 좋았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결국에는 어디까지가 진실이냐.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완벽한 진실도 없고 완전한 거짓말도 없는 세상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영화도 어디까지가 과연 진실이고 거짓이었고 영화의 내용 중 어떤 것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도 끝까지 알 수가 없는 거다. 네네. 그래서 라는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죠. 저는 마지막에 그 임상진 기자가 커뮤니티에 뭐 이렇게 썰이라는 형태로 그걸 올렸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이것도 허구일 수도 있다. 그렇지. 임상진이라는 인물이 기자라는 것 자체도 허구일 수도 있다. 방구석 소설가일 수도 있는 약간 거지. 다 그렇게 소설을 쓰는 좀 거야.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냥 커뮤니티 그냥 글 쓰는 사람이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여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결국 진실을 알 수는 없는 거다. 끝까지. 이거를 알려고 그러나 어딘가에 분명 조작은 있을 것이다. 근데 모든 게 조작은 아닐 것이다. 이것이 결국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도는 이 세상의 세태를 감독이 탁월하게 표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네요. 네. 너무 띄워주나요? 근데 저는 나만 띄워줘? 그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에 초반에 더 이건 모두 거의 사실이다라고 그 타이틀을 박아주면서 시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그렇죠. 하는데 근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중반 단계에서의 그 약간 그 서사가 더 늘어뜨렸던 게 더 아쉽게 다가오기도 하는 아니야, 것 난 같아요. 느려뜨렸어야 된다고 생각해. 아 오히려 왜냐하면 이 임상진 기자가 우리 관객들도 결국 진실은 뭘까를 계속 이렇게 호흡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난한 과정입니다. 이 취재라는 것은 굉장히 막 지루한 진실 공방의 싸움 끝에 결국 내가 어렵게 진실을 파헤쳤어. 그래서 딱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오보야 또. 그때 그 허무함을 관객도 같이 느껴야지. 임상진 뿐만 그러기 위해선 중간에 지루함은 불가피했다. 더 이게 그냥 진짜 있던 일인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한 거의 내가 감독 장치였다. 다 변호해주고 있어 지금. 이런 의도 아니었어. 아니 근데 그것도 맞고 그 중간에 이제 그 고대에 있는 학생 네. 이제 그 그 인스타그램 에피소드. 네. 사실은 이제 요 소설은 2015년작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나름대로 이제 감독이 좀 더 각색해서 거군요. 집어넣은 거죠. 근데 이제 감독이 그걸 넣을 때도 어떻게 이제 댓글이라는 게 한 사람을 잡아먹는지 그리고 여론을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줬어야지 아 우리가 이게 댓글의 힘이구나 우리는 이런 거에 흔들리는구나를 보여주고 아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여러 가지 뭐 반전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열린 결말을 나왔을 때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되는데 영화 자체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마지막 결말들을 취하는 구조가 있을 테지만 뭐 첫 번째 이제 통쾌하면 되죠. 뭐 범죄 도시나 이런 거는 통쾌하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워낙 또 통쾌한 걸 좋아해요. 누구 맞고 누구 때리고 누가 승리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근데 두 번째는 영화는 어쨌든 어떤 영화들은 질문을 던지는 거. 그래서 끝까지 이제 뭔가 이 불쾌함마저도 감독이 어떤 의미했을 거다. 하지만 재구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이럴을 하진 않을지언정 어쨌든 그것 자체가 주어지는 하나의 어떤 영화의 어떤 예술성 그런 걸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97만 명에게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렇죠. 관객수를 강조해. 그들은 뭔가 느꼈을 것이다. 그 영화에 나온 대로 여기서는 댓글로 못 띄운 거지. 그 장면을 신상이 본 사람들. 어쨌든 영화 만드는 감독인데 그 영화 안에서 영화계의 그 어떻게 보면은
여론 조작 그런 실태를 보여주잖아요. 그쵸, 관객 수도 그쵸. 얼마든지 조작할 그쵸, 수 그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그쵸, 그쵸. 어떻게 보면은 네. 의외로 보는 사람들도 네. 있는데 맞아요. 저 그래서 그 장면 그 영화 에피소드를 보면서 생각이 났던 게 그 뭐였죠? 그 비상사태인가? 그 영화 조작 논란 있었죠. 네, 그래서 딱 관객 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엄청나게 이렇게 재미없다라는 여론이 갑자기 커뮤니티상에서 지배를 하면서 안티바이럴처럼 네네. 됐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딱 그 어떤 장면이 좀 그러니까 다 생각이 어디서 나서 따왔다니까요? 맞아요. 다 어디서 네. 우리가 본 사건이에요. 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네. 완전한 거짓은 없고 네. 완전한 소설도 없고 그렇다고 다 진실도 아닌 거고.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감독 이 안국진 감독 인터뷰에도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떻게 관객들한테 작용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끝나고 나서 찾아보게 만들고 싶다 뭔가. 근데 딱 결말이 그래요. 이게 이상하게 끝나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약간 이렇게 끝났는데 그리고 저게 있었던 일들이야? 라는 궁금증. 왜냐면 워낙 시차가 있는 사건들이 얘기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삼성이 정규직 뭐 댓글 부대 150명을 뭐 운영 중이다. 이게 아마 2008년인가 나왔던 그쵸. 그 고발이었을 텐데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고 국가정보원이 한 것도 드러난 게 벌써 한 10년 전 일이고. 그렇죠. 12년. 네. 그러니까 모르는 세대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찾아볼 수 있게 만드는 효과를 어쨌든 감독은 의도했기 때문에 그거에 충실한 결말이 아닐까. 뭐 화가 나는 관객이 더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봐서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영화 끝나자마자 엔딩 올라갈 때부터 이제 바로 그냥 고속도로 하이패스부터 검색해봤거든요. 아니 그것도 사실이더만. 그건 사실이죠. 나 몰랐어. 그것도 2004년. 그래요? 네, 사실입니다. 삼성 실제 있었- SDS, 네, 맞아요. SDI가 방해를 했었어요 옛날에. 네. 그랬더라고. 저도 찾아봐서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 삼성 그걸 따온 게 다 이유가 있었다. 여기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어쨌든 그래서 임상진 기자가 마지막에 어쨌든 자기도 그들의 방식을 차용해서 이제 자기의 취재를 올리잖아요. 커뮤니티에 올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거를 대응할 수가 없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그쵸.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퍼지는 어떤 여론, 기존의 어떤 신문과 방송 같은 레거시 미디어의 한계를 좀 이 영화는 짚어주면서 결국 임상진 기자가 깨달은 점이 무엇인지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응수해야겠다. 완전한 진실도 없고 완전한 거짓도 없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결국에는 자기의 그 취재를 전달할 수가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깨달음으로 마지막에 그래서 뭐 성장하는 모습이랄까요? 뭐 그런 과정 같아서 난 너무 바라길 수도 있고 너무 네. 상찬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이 영화 굉장히 완결성이 좋았다. 오히려 완결성이 네, 좋았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네네. 그러나 우리 한국 영화에 너무 엄격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어쨌든 커뮤니티를 그 화면을 정말 현장감 있게 잘 만들었다는 거. 이게 영화 맞죠.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나왔던 서치 영화 이렇게 아시나요? 딸을 찾는 네, 딸을 그거죠. 찾는 건데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걸 찾으면서 딸이 어디 있는지 맥이 지배하는 세상을 보여주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실종돼가지고 이걸 찾아내는 과정에서 이제 화면만 보고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이제 열광하고 이제 2까지 나왔는데 뭐 2는 뭐 아, 1보다는 조금 그런 것 그래요? 같지만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도 그러한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표현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다고 평가를 받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댓글이 달리고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 같은 게 되게 자기적으로 느껴질 때가 맞아요. 많잖아요. 아 네, 이건 네. 그냥 뭐 문과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각본 쓴 것 같은 그런 댓글이 아니라 진짜 어디 그냥 실제 댓글이 달린 거를 살짝씩만 비튼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 맞아요. 글 주는 것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커뮤니티의 약간 문화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한 것 같다라는 맞아. 생각이 그대로 되게 보여준 것 들었어요. 같아요. 네. 네. 너무 현실적이어서 좋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고대생에 대한 에피소드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런 방식 그런 모르는 세계잖아요 우리가 잘 그런 방식이 또 일정 부분은 좀 그 모르는 그러니까 반전 또 약간 있었고 아 이러려고 이렇게 조작을 했던 거구나라는 것도 중간에 보여준 것도 저는 흥미롭고 그런 세계를 보여준다는 것도 그런 점에서 재밌게 봤던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하여간 네네네.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영화 얘기를 하여간 지금 이제 실컷 해봤는데 여기까지 아마 영화 안 보신 분들은 듣고 계시지도 않겠죠.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싶은데 하여간 영화 재미있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도 안 보셨다면 직접 보시고 공감을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온라인 여론 어디까지 믿으세요? 오늘은 이 영화를 소재로 어쨌든 또 우리 사회와 맞닿아서 또 원주와 맞닿아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결국에는 어떤 커뮤니티 문화, 댓글 문화, 이 여기서 형성된 여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평소에 좀 커뮤니티나 이런 댓글 여론을 좀 많이 보시는 편인지 궁금하거든요. 김희님은 어떠세요? 커뮤니티
가입하신 거 있나요? 그래서 드러납니다. 제가 묻지 않을게요. 구체적으로 어딘지. 네. 보더라도 뭐 익명으로 보는 것 같지만 네. 근데 저는 일단은 뉴스를 보면은 주로 뉴스를 네이버 뉴스를 그냥 보게 돼요. 편하게 네, 모아서 추천을 해주다 가장 보니까. 가표하죠. 근데 이제 네이버 뉴스는 이제 언론사를 구독하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편향적으로 안 보려고 다 구독을 해놓습니다. 웬만한 언론은 네, 다 그냥 전부 다. 뭐 조중동 한경호 할 거 없이 그냥 다 이제 구독을 해놓고. 하루 종일 봐야겠는데. 거의 미디어 레터러시가 균형이 거의 대단하신데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뉴스에 보면 AI가 이제 위에 뭐 세 줄 요약 이런 걸 해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목을 보고 이렇게 막 좀 중요한 뉴스만 본문을 챙겨 보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요약 세 줄을 본 다음에 바로 내려요. 댓글을 봅니다. 네, 내용보단 댓글이 좀 더 궁금하죠. 이제 사실 댓글에 본문의 내용에 모든 게 함축되어 맞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이게 재밌는 게 언론사마다 댓글 설정해놓은 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어디는 뭐 순 공감 순으로 해놓고 어디는 그냥 최신 순으로만 나열하고 약간 그런 거 보면 약간 언론사 성격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우리가 커뮤니티 사이트들도 이 사이트 저 사이트 약간 성향이나 말투가 다르듯이 그렇죠. 운영 방식이 다른 좀 거죠. 그런 느낌이 보이는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전 언론사를 다 구독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뭔가 댓글들이 판별해서 보이는 게 어느 정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전부 다 고지 곧대로의 목소리대로 느껴지지는 않고 그러는 것 같고요. 커뮤니티는 제가 하지는 않는데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이제 카카오톡 친구들끼리 단체방이 있으면은 이제 뭐 이슈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면은 커뮤니티 글들을 이제 끌어와요. 링크를 이제 보면은.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본문을 안 보고 내려가지고 또 댓글을 한번 보고 보는 거지. 네. 맞아. 약간 댓글 부대네. 좀 약간 좀 뭔가 너무 도파민에 절여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그런 거에 좀 자극적인거나. 그러면은 많이 믿으세요? 그게 실제 여론이다라고? 어디까지가 실제 여론인 것 같으세요? 그런 댓글들이. 글쎄요. 근데 뭐 기사든 커뮤니티 글이든 내용이 어떤 주제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정치나 사회 이런 거는 거의 안 믿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또 이런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하나 그냥 그런 또 하나의 정도? 콘텐츠 같은 느낌으로 네. 소비하는. 그렇죠. 맞아.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그런 기사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댓글, 포털 댓글 다는 사람은 사실 전체 이용자의 뭐 1%도 안 된다, 뭐 0. 몇 %다. 근데 이제 소비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마치 다수 여론인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다, 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보실 때는 뭐 그게 뭐 우리 국민들 뭐 이용자 다수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하나의 콘텐츠처럼 그냥 즐기는 느낌? 가깝다고 봐야 될까요? 또 더 그렇게 가까운데 또 더 그렇게 느끼는 게 네이버 뉴스를 볼 때랑 다음 뉴스를 볼 때랑 또 상황이 댓글 다르지. 분위기가 완전 맞아. 다르고 네. 언론사대로 또 다르고 그러니까 그냥 진짜 약간 저는 국민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아이돌 팬카페 같은 건데 이제 댓글 내잖아요. 네네. 이제 카페마다 또 이제 자기 아티스트의 댓글을 달아주듯이 그냥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하는 팬덤의 약간 정치를 또 이렇게 고관여층을 네. 넘어선 그야말로 극고관여층의 그런 의견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휘둘리세요? 그런 의견에? 그러니까 내 판단에 영향을 줘요? 그 댓글들이? 사람들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걸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따라가게 된 경향이 있나요? 글쎄요. 이게 애매하죠. 난 이게 제일 애매한 지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누가 저는 판단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좀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건 어쨌든 내가 어느 얼떨결에 받아내는 거지 내가 최초의 생각을 어떻게든 누가 이렇게 기사를 적었을 때 기사를 난 누가 그걸 부정적 댓글 달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생각 안 하다가 그러니까 첫 댓글이 가지고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내가 거기서 내가 판단을 받는다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스럽죠. 근데 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라기보다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렇진 않은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또 신봉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있구나. 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만 그냥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생각이냐면 요새 정치랑 맞물려서 얘기해볼게요. 총선 전에 그러니까 거의 총선 한참 전에 예를 들어 조국 관련 기사 올려요. 조국
지금 대표 관련 그 굉장히 비판적인 댓글들이 많습니다. 그런 댓글만 내가 봤을 때 물론 그 댓글을 100% 신뢰하지 않도록 대체로 국민 여론이 그래 좋지 않은 것 같구나. 그럼 뭐 조국 씨가 출마를 설령 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겠구나. 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판단이. 근데 이 사람이 나온대. 그럼 나는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있나 했는데 지지율이 뭐 20% 한거 이러는데 그럼 내가 그리고 다시 댓글을 보니까 어느새 우호적으로 다 바뀌어 있어.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뭐 이렇게 전적으로 믿으려고 했던 건 아니죠. 그냥 대체로 그냥 뭐 나도 그 댓글 여론으로 좀 판단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은 댓글을 봤을 때 뭐 사람들이 많이 달고 뭐 어떤 거를 했을 때 이게 어떤 양적인 부분에서 이제 조국 대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을 불편해한다 이런 걸 떠나서 질적으로 그러니까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는 정도의 수준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정, 국민 정서가 어떠한지 정도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뭐 인스타그램 요즘은 이제 다 인스타그램으로 커뮤니티가 다 전환이 됐죠.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자기만의 이제 커뮤니티가 있거나 카페가 네, 주로 그쵸. 네. 아니야, 근데 아직도 커뮤니한 사람이 있다니까. 많죠. 우리 주변에 없지만. 그렇죠. 근데 옛날에 보면은 다음 있더라고. 카페가 거의 많죠. 다음 카페 중심으로 엄청 네, 많았는데 많았죠. 근데 어떤 취지인지 알게 돼. 분리가 되는 것 같아. 맞아요. 완전 커뮤하는 사람 층이 있고 그냥 진짜 SNS로만 하는 거 같아. 근데 이제 어쨌든 커뮤니티를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커뮤니티를 다 즐겨 쓰고 있다. 그리고 내가 웃긴 이제 밈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다 그냥 댓글을 보죠. 어떤 사람이 또 찰지게 이거에 대해서 뭐 평가를 했는가. 네. 그래서 누군가의 댓글을 보면서 다들 이제 다시 평가하고 다시 여기서 싸워내는. 그리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정치나 다양한 이제 그 계정들도 다 이제 릴스나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제 노출 빈도도 높아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뽑아내느냐. 이것들이 이제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그리고 이거를 생성해내는 콘텐츠 제작자에게도 서로가 지금은 어쨌든 같이 협력하는 구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마케팅을 하거나 이제 상품을 구매했을 때 댓글을 다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하면 1%래요. 네. 좋아요를 별점을 매기는 사람이 10%고 그래서 막 그거를 어떻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더 준다든가 맞아요. 포토로 포토를 하면 더 준다든가 거기서 사진까지 하는 사람은 더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뷰를 쓴다는 게 과연 사람들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거를 산다 구매한다라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유입을 시켰느냐 이 어떤 방법론이 철저하게 스마트 스토어에 그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영수증 리뷰라는 시스템도 그쵸. 도입을 하면서 맞아요. 그게 또 뭐 되게 이건 검증된 리뷰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가짜 리뷰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그쵸. 영수증 리뷰는 진짜 이걸 구매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쵸, 이러면서 그쵸. 뭐 가게에서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맞아요. 뭐 네이버 차원에서 이벤트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뭐 그냥 종이로 써서 그냥 찍으면 영수증 리뷰가 되는 그런 문제가 뭐 나오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던 뭐 카페나 아니면 진짜 홈페이지 기반의 커뮤니티 문화에서 그렇게도 또 다양하게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분화가 되고 네. 리뷰도 그렇고 저는 이제 커뮤니티도 사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커뮤니티는 안 하지만은 커뮤니티의 영향은 또 많이 받는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짤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 커뮤니티는 되게 뭔가 폐쇄된 느낌이었는데 이게 그게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콘텐츠 제작자 뭐 이런 것과 연결되면서 유튜브 쇼츠나 이런 걸로도 많이 나오기도 그러니까 하고. 이게 소매상들이 많아졌어요. 이 짤들을 퍼오면 보부상들처럼 막 엄청 많아요. 엄청 온갖 많아. 사이트에서 다 엄청 크롤링해가지고 많아요. 댓글 모음 영상 이런 게 맞아요. 뜨잖아요. 많이. 네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수용한 게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걸 왜 느끼냐면은 다들 뭐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제가 군대를 갔을 때 대단한 그 20대 남자 친구들과 이제 군생하다 보면은 대단하죠. 뭐 그 당시에 이슈들은 뭐 젠더 갈등이나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페미니즘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반페미니즘을 강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통념들이나 이런 걸 어디서 얻냐 보면 대부분 다 커뮤니티 글에서 이제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 직접 자기들이 경험한 게 아니라 어디 커뮤니티에서 이런 걸 봤다. 누가 이야기한다. 이건 일정 부분 사실인 거 아니냐. 그때부터 나온 거죠. 완전한 거짓은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약간 편견을 강화하고 그 사상을 좀 더 주입시킨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커뮤는 안 하지만은 커뮤의 영향에선 또 자유롭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한편으로 좀 걱정스러우면서도 이게 옳게 된 방향인가 네. 싶은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제가 그 LCK라고 리그 오브 레전드 한국 리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게 언제 아마 작년 말 정도 아니면 작년 여름부터였던 것 같은데 쇼츠 계정에 그 롤 커뮤니티에서의 반응을 쇼츠로 만드는 계정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임을 하나 하면은 그 게임에 대한 반응을 어쨌든 커뮤니티에서는 쭉 올라올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짤들을 쇼츠화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뭐 네이버 클로버노트 그 TTS 이렇게 입혀가지고 되게 입어주고. 재밌게 만든 쇼츠가 나오다 보니까 내가 이 만들어진 결과물이 재밌다 보니까 이걸 누구보다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글들을 짤들을 그러면서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커뮤니티에서 어떤 게 올라오는지 보게 되고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워낙 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막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많잖아요. 특히 뭐 헤드폰이나 아니면 저 뭐 전자기기나 뭐 이런 그런 커뮤니티들에 자연스럽게 또 그 정보 때문에 들어갔다가 대부분의 그런 커뮤니티들은 정치적 글이 꼭 있죠. 그 영화에서 나오듯이 나올 수밖에 없지. 나오듯이. 올라오게 돼 구매력이 있더라고요. 높은 4, 50대가 있으면 정치에게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맞아요. 없죠. 그럼. 뭐 가령 제가 맨 처음에는 아이폰 정보 때문에 들어갔던 그 클리앙 같은 경우에서도 네. 아이폰 정보 때문에 맨 처음에 들어서 아이폰 정보만 보다가 이제는 클리앙에 올라오는 그런 아저씨들의 컴이 열심히 하시네. 뭐 안 하시는 척 정치적 하시다가. 성향들을 이게 그런 글들을 또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도 알게 모르게 내가 커뮤니티의 이런 부분에 되게 가깝게 뭐 이게 지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렇게 또 느끼게 되기도 휘둘리세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요 클리앙의 여론에 전혀 아니요. 이번 투표 결과에 전혀 영향을 안 미쳤나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소신이었습니까? 네, 저는 오히려 그걸 콘텐츠적인 측면에서 약간 즐기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아까 리뷰 얘기 나왔는데 이거 조작이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댓글이든 뭐든 커뮤니티든 뭐든 그러니까 요새 그런 주작 감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하도 그런 게 많으니까 영화에서처럼 어쨌든 그런 게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다들. 그죠? 일정 부분은 근데 그 리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가 딱 보이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노골적으로? 들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이제 유명한 유통 플랫폼들 있잖아요. 네. 뭐 G마켓, 뭐 네이버 쇼핑, SSG.com 이제 이런 데는 딱히 그렇다는 느낌을 못 받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면은 광고로 올라오는 쇼핑몰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막 뭐 건강기능식품, 뭐 화장품, 뭐 옷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자체 쇼핑몰인데 막 리뷰 수가 말도 안 되게 많아요. 막 10,000개, 막 5,000개. 그 정도 팔렸을까 근데 아까 의문인데. 1%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0,000개면은 100만 명이 샀다는 건데 예.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거는 다 아니구나. 작업을 하신 거구나. 이제 그런 것들은 보이죠. 네. 저도 이렇게 전자기기 좋아하는데 특히 뭐 이렇게 풍족하지 않다 보니까 항상 가성비 위주로 찾다 보면은 이게 어느 시점에 유독 막 리뷰가 많이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굉장히 뭐 찬상과 극찬과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확 좀 티가 나죠. 그러니까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새 그 뭐야 그 제2의 알리라고 해서 들어오는 저 테무. 그거 엄청 그 리뷰 가지고도 이게 진짜냐 막 가짜냐 말이 많던데 왜 맞아요. 다 좋다는 리뷰밖에 안 달려있으니까 보면은 그렇죠. 상당히 뭐 그리고 별점도 이제 있고. 사람들이 좋다는 리뷰만 달려있으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 좋지 않는 것들을 살펴보고 이거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좋았던 리뷰가 적어도 그냥 별점만 몇 개를 남기다가 그 다음 사진 리뷰가 나오거나 그러면 좀 믿을만한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1 리뷰가 달렸는데 처음에 사진 리뷰예요. 그리고 이거 누가 그냥 친구한테 보내줘서 그래 내 개인 사업 하는데 친구한테 보내줘서 그 친구가 달아준 거랑 거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걸 요청할 때 대부분 사진 리뷰 달아달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거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대다수의 유통 플랫폼에서나 아니면 일반적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 사실 구매자들도 구매했을 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 뭐 더 진화해가지고 말이죠. 아예 이제 별점을 이제
적절하게 배합하는 곳도 있을 거란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안 좋은 네. 댓글도 일부러 남겨놓고 맞아요. 5점보다는 4점 한 네. 4.7 정도가 네. 적당하다. 그리고 1점도 한 몇 개 섞어놓고 현실성을 좀 네. 맞추겠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1점 뭐 리뷰를 봐라 이런 얘기들도 맞아요, 많기 맞아요. 때문에 태무에도 1점 댓글이 달려있는데 그렇게 악평은 아니야. 별점은 1인데 평점이 1인데 이거 누가 봐도 아마 배합을 한 것 같아. 그런 느낌까지 이제 들 정도. 저는 그래서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맞아. 별점 낮은 순으로 보여요. 일부러. 네, 식당을 뭐 굳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나쁘면 어떻게 나빴을까? 너무 보면은 다 평균 평점이 5.0인데 리뷰가 막 5,000개씩 달려있는데 5.0인 거예요. 평균 나오기가 점수로.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다 이벤트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론 조작까지는 아니지만은 조작이에요. 준하는 거죠. 사실은 다 준하는 5점 거죠. 달라 그러는 건데. 자그맣게라도 그리고 하는 거죠. 저는 특히 요즘에 인스타그램을 통한 이런 여론 조작 이런 것들도 좀 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특히 그 돋보기란 있잖아요. 네. 그게 생기면서 딱 어느 순간 이렇게 자주 보는데 누를 때 똑같은 소식이 여러 계정을 통해서 카드 뉴스가 나올 한 때. 번에 올라오는 맞아. 경우가 많아요. 그치, 특히 그치. 요즘에는 더 맞아요.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인스타 계정을 약간 그렇게 어떤 뭐 디스패치 같은 느낌으로 약간 그리고 특히 그런 것들은 되게 검증된 기사나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썰이나 아니면 뭐 중국에서의 무슨 뭐 소식 이런 것들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우라카이 짜깁기 해가지고 그쵸. 이제 스토리를 완성시키는 네네. 거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그런- 진실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게 이제 막 두세 개씩 막 뜨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소식들을 봤을 때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본이 조직적으로 운영한다. 맞아요. 그 예를 네. 들어서 예전에 그 페이스북 페이지 막 우리가 그냥 이제 뭐 일반 약간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줄 알았던 그 거대 페이지 중에서 알고 보니 기업이 운영하는 거였다. 많죠. 연애 네. 관련 네. 어떤 걸 소식들 전할 페이지 중에 돈으로 다 샀다. 그리고 원래 운영하는 거였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걸 보면 뭐 인스타는 말할 것도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봐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사실을 가려낸다. 사실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진실이 그럼 뭐냐 했을 때 사람들은 이게 적절하냐 그리고 이게 좋은 논리로 써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빈도에 많이 노출이 되면 그거를 이제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 그 괴벨스의 그 그렇죠. 논리가 네, 있네. 네. 그래서 실제로 괴벨스의 이야기를 그 댓글 부대라는 그 소설에서는 매번 챕터마다 괴벨스의 이야기로 다 아, 챕터를 그게 했어요. 그의 어록 같은 일종의 뭐 말들을 뭐, 이제 쓴 거구나. 대중은 뭐뭐뭐다 뭐 이러면서 그 얘기가 아주 정확합니다. 역시 통찰 장난 아니네. 뭐 갑자기 왜 이렇게 그런 게 현실인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교묘해졌을까. 그러니까 영화에서 저 담배 회사 아마 뭐 KTNG겠죠. 그 KTNG가 교묘하게 어쨌든 그 바이럴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묘 노출을 시켜가지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3년쯤에 실제 있었던 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10년 지났는데 그쵸. 더욱 SNS 플랫폼 네네. 발달을 했고 얼마나 더 교묘하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짤들의 그런 게 담겨져 있을까 생각하면 아주 소름이 돋습니다. 깜짝이야. 옛날과 같지 않게 네. 더욱더 애둘러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러면은 뭐 나는 그렇다 치고 사람들은 어쨌든 뭐 사람들도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으세요? 이런 여론에. 그러니까 저는 군대 갔을 때 그런 걸 좀 느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믿으세요? 댓글이나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이런 것 같다. 근데 좀 그러니까 그 댓글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커뮤니티? 그 인스타 커뮤니티 짤방 이런 거. 그래 그런 썰을 막 진짜로 믿는 맞아요. 사람들이 그런 있으니까. 것들 때문에 더 많이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요즘에 쇼츠나 이런 것들도 쇼츠. 그게 다 연결되다 보니까 뭐 인스타에서 본 걸 쇼츠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디 뭐 만약에 내가 인터넷 뭐 하다가 갑자기 노출되고 이러면은 그게 한 3-4번 반복되면은 내가 처음에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가 하면서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는 무섭다니까요. 네, 게 있어서 훨씬 더 좀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뭐 저도 뭐 주변에 엄청나게 뭐 커뮤니티를 이렇게 열광하거나 그런 친구들은 없지만 어쨌든 내가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뭔가 다른 의견을 냈을 때 그러니까 나는 정체성이 여기 이제 투영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뭐 반대되는 얘기를 하거나 그렇다기보단 이야기를 계속 듣고 그 이야기를 열심히 퍼나르면서 거기 안에서의 자기 이제 정체성들을 찾아가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근거로 삼고 또 이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그 안에서 자기 어떤 목적들을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더 공고해지게 되고 그 진실을 믿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확증 편향처럼 네네네네. 결국에는 계속 작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옛날에는 뭐 내 신문에서 봤어, 뭐 어디 언론에서 봤어 이랬는데 지금 그쵸, 뭐 근거가 있으니까. 지금 뭐 유튜브에서 봤어 이러면 유튜브 채널이 뭐 몇 천만 개일 텐데 뭘 맞아요. 봤다는 건지 알 수도 네, 없고 뭐 맞아요. 인스타에서 봤어도 마찬가지고. 쇼츠에서 봤어.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점점 더 근거를 이제 교차 검증하기는 더 맞아요. 어려워지는 현실이 맞아요. 아닌가 싶고.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그래서 뭐 계속 커져 나가는 것 맞아요. 같은데 김센처럼 네. 전 신문사를 구독하고 제도권 언론의 어쨌든 네. 정보를 좀 더 신뢰하는 태도. 친구들이랑 이제 인스타 하는데 그 인스타 이제 그 단체 DM방을 만들 수 있거든요. 카카오 단체방처럼. 카톡방처럼. 네, 맞아요. 그거 한 몇 년 전부터 만들어서 이제 친구들이랑 근데 거기는 약간 고독한 카톡방처럼 릴스를 서로 계속 보내요. 재밌는 거? 네, 한 6명 좋아하는 거? 있으면은 릴스를 계속 보내. 처음에는 이제 막 귀엽고 재밌는 거, 뭐 멍멍이, 고양이, 뭐 웃긴 거 이런 걸 주로 공유를 했는데 이제 사회 이슈 이런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그런 계정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쵸. 근데 요새는 뭐 뉴스, 뭐 사회 문제들 그리고 그런 커뮤니티에 나올 법한 이슈들 이제 그런 것들이 릴스나 그런 카드 뉴스를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친구들도 돋보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리즘에.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관심 없던 애들도 계속 이거를 접하다 보니까 그럼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도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친구들끼리 한 20명에서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이 있어요. 이제 옛날부터 같이 어릴 때부터 있던 친구들인데 친구가 엄청 많으시는구나. 그냥 갑자기 너무 친구 자랑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네. 얘기해주세요. 얘기해주세요. 굉장한 교우 관계를 역시 원주 토박이 역시 다릅니다. 네트워크가 달라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뭐 그 커뮤니티를 직접 하진 않아요. 글을 올리진 않는데 몇몇 친구들이 이제 커뮤니티 눈팅을 많이 해요. 눈팅은 은근히 해. 게임을 하는 좋아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또 게임 정보는 당연히 게임을 온라인으로 하니까 온라인에서 공유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제 좀 자주 들러나락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커뮤니티에 게임 글이 아니라 뭐 정치나 사회 이슈 이렇게 올라온 이런 베스트 게시물을 단톡방에 가끔 퍼와요. 네, 퍼오는데 친구들은 이제 원래 정치나 사회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 평소에 뭐 본인의 정치 소신이나 성향이나 이런 걸 잘 드러내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가 약간 특정 성향은 아니지만 되게 약간 비슷한 주제의 이슈들을 계속 퍼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커뮤니티에서 게시물 작성자가 주장하는 그 방향을 이 친구들은 그냥 계속 그걸 친구가 퍼오는 것만 보지 그걸 보고 검색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원래도 관심이 없었다 맞아요. 보니까. 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뭐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런 얘기가 TV 뉴스에 나와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 커뮤니티에 있는 그 그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해? 했더니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네. 공감되는 게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지방선거 할 때도 그러니까 정치 글이 워낙 많아지잖아요. 특히 난 정치가 제일 심하잖아요. 이게 당연히 맞아요. 누가 네. 개입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정치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교육감 후보 있어. 이 교육감 후보 별로래. 그래서 왜 이 사람 왜 별로야? 그 사람 뭐 전교조인데 뭐 옛날에 뭐 이런 거 했대. 근데 그 친구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그걸 어디서 봤냐 그럼 당연히 인터넷 어디서 봤대. 어디서 안 좋은 거 같은데 자기도 투표를 해야 되니까 뭐 어디서 정보를 접한 거를 이제 아는데 그게 본인의 생각이 아닌 거잖아요. 결국. 맞아요. 그냥 어디서 접한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을까. 거기 안에 거짓이 들어있을 텐데 진실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맞아. 영화에서 얘기했던 그렇죠. 것처럼. 뭐 전교 좀 맞으니까. 그가 했던 거와 그가 하지 않았던 어떤 전교조의 실책을 그의 어떤 실책처럼 이렇게 엮어서 막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믿게 되는. 그렇죠. 선거 거칠수록 더 그걸 깨닫게 되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뭐 쇼츠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너무 과다하게 많아지고 그러면서도 어떤 쇼츠 같이 그러니까 짧은 형태의 콘텐츠가 거심해지지.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서 맥락을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장문 싫어하고 긴 영상 맞아요. 싫어하고 맞아요. 세줄 맞아요. 요약과 쇼츠의 네. 시대니까. 그러니까 특히 그리고 뭐 그러니까 100분 토론 이런 거 나와도 한 문장만 잘라서 하면은 그건 누구나가 이상한 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또 바른 얘기를 하더라도. 100분 토론 쇼츠로 만드는 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네. 그런 세상이죠. 지금.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다 규제해 버립니까? 그럼요. 그런 쇼츠 규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댓글은 잘 아시겠죠. 여러 가지 폐해들이 많았습니다. 악플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연예나 스포츠 댓글은 닫아버렸잖아요. 아예 언론사들이. 그래서 지금 정치도 닫아버리자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절대 안 닫을 건데 아마 가장 중요한 트래픽 요인이기 때문에 포털 맞아요. 입장에서는. 그럼 그렇죠. 뭐가 열려 있죠? 정신 닫아버리는. 그래서 아예 댓글을 쓸 수가 없어. 그런 얘기들 생활 정보. 그냥 이모티콘 눌러야 돼. 뭔지 아시죠? 이모티콘. 사실 정치 공감합니다. 정치 없으면 다 없애는 거야. 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자, 요즘에는 그냥 그래서 스포츠 같은 건데 화나요가 굉장히 그치, 많아요. 그걸로 짐작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어떤 그 기사가 이 기사를 포털의 메인에 추천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뭐 그런 이런 것도 있긴 있었어요. 버튼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네.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더 버튼도. 후속 기사 원합니다. 뭐 이런 네네. 버튼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약간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도 그 언론 전공할 때 항상 논쟁하는 게 그거였어요. 포털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댓글 규제 어떻게 해야 되냐, 댓글 창을 아예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이 온라인 세상의 희망편을 보면은 하여간 댓글은 이렇게 뭐 남녀노소의 차별 없이 희망찬 어떤 공론의 장으로서 기능할 거라고 우리는 기대를 했지만 PC통신 시절부터 지난 30년을 봤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네네. 그러니까 그랬을 때 결국 이게 공론장 역할도 못하는데 있을 이유가 뭐냐. 왜곡된 여론만을 형성한다면 닫아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주장하고 또 해외에 사실 뉴스 댓글이 없는 경우도 많고 해외 유명 언론들도. 근데 왜 한국은 유독 이렇게 댓글을 만들어가지고 사회적 어떤 안 좋은 그런 일들을 양산하게 되느냐, 폐해를.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규제의 필요성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도 어쨌든 메타라든지 이런 데서 혐오 발언이나 혐오 게시물에 대한 어떤 규제를 제대로 안 하니까 똑바로 하라고 뭐 주커버그 불러다가 막 맞아요. 가르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네이버 불러다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실은 더 니네가 포털이 이렇게 퍼날라진 어떤 커뮤니티 그리드야 이런 거를 좀 규제해라 이런 걸 잘 안 하는 편이니까 이런 걸 좀 열심히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서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드라마 건불류처럼 그렇죠. 출석하게 해서 건물리 아직도 다 못 봤네. 주일 씨한테 또 혼날 것 같은데. 하여간. 네.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요. 보세요. 네. 제가 9화인가요? 지금 정체되는 상태. 1년 전에도 보였던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야. 하여간.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뭐 어떠세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일단 그 기자들 뭐 기사나 이런 언론사들이 정말 그걸 원할까? 그러니까 그 댓글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네. 들어와야 광고들이 팔리고 광고가 연결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댓글을 쓰러 들어가고 오래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게 이제 사실 홈페이지의 목적인데 홈페이지가 그 체류 시간에 비해 체류 시간에 비례해서 광고가 아마 수익이 나갈 텐데 그거를 걔네들이 포기할 수 있을까? 포기 못하죠. 네, 저는 그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반대로 네이버 사장을 불러서 뭐 그거를 왜 너네가 혐오 규제를 제대로 안 하는지, 그러니까 이 지점들을 더 고민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댓글을 닫아버린다? 그 어디선가는 저는 혐오 발언들이나 이야기들은 계속 이제 이어나가고 있다. 근데 그거가 가시화되냐 안 되냐에 대한 문제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근데 이제 그 연예인들이나 최근에 이제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성 가수들이 많이 죽었어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또 되게 한동안 그 하루 이틀 정도 가슴이 되게 먹먹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치 이야기나 이런 그 서로의 공방들이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연예인들의 댓글들은 그건 공방이 없어요. 그냥 누군가를 까내리고 무분별한 비난과 이거는 뭐 공론장도 아니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그 스포츠나 아니면은 그 연예인 기사 연예 기사부터 먼저 삭제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좀 더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막는 것보다는 더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그거를 규제하고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걸 문화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다시 좀 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알고리즘을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필터링이 안 되잖아요. 네. 혐오 발언을. 그쵸. 물론 열심히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네. 어떤 방식으로 걸러내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린 열심히 하고 있다 수준이니까 지금 포털들의 대응 방식은. 맞아요. 그러니까 닫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닫는 게 능사도 아니라는 얘기도 그 예전에 10년 전에는 한창 또 일베가 그 이슈 때 일베를 닫아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또 결국 일베를 닫으면 또 그런 사이트는 또 생겨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 고민할 문제인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그러니까 커뮤니티와 포털은 좀 다르게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포털의 댓글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 날려요? 네, 전부 다. 야.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강경파야 갑자기. 저는 그러니까 어차피 포털의 뉴스는 그러니까 계속 그 언론사들은
뉴스의 타이틀은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방식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댓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저는 그 포털에서의 댓글의 필요성이 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걸 없애야 근데 어쨌든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커뮤니티나 어딘가에서는 계속 이루어지겠지만 근데 그거 그렇다고 해서 포털의 댓글을 살려놔야 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포털의 댓글들은 다 없애야 하지 않을까? 없애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네. 커뮤니티는 어때요? 커뮤니티야 뭐 자기들끼리 아니 방통위 보고 뭐 다 때려. 그거 다 찾아. 근데 저는 그래서 그거는 정말 그게 그렇게 막아서는 막을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DC가 온갖 그 범죄가 모의되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DC에서 막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게시물 규제나 그런 걸 똑바로 안 한다. 그 DC 운영진들이 그런 논란들이 있었을 때 책임을 더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어떻게 더 책임성을 부여할 것인가도 앞으로 참 논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얘기를 들으면 생각해보는 게 저는 요새는 유튜브 댓글도 참 규제가 안 되고 있다. 안 되죠. 그쵸. 안 되죠. 거기야말로 진짜 난사항인데 거의 포털을 능가하는. 네네. 거기는 진짜 난 문제가 좀 쉬운 것 같아. 그렇죠. 거의 유튜브가 이제 포털의 기능을 대체해 가는 그렇죠. 게 더 많아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거기는 뭐 영상 올리는 사람들도 문제 많은 사람들 있지만 그런 걸 유도하잖아요. 그쵸, 일부러 그쵸. 그런 댓글들을. 그거에 대해서 유튜브도 너무 무감시하고 너무 아득하다. 손볼 게 많네요. 이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야 되지? 다 그냥 없애버릴까요? 나는 그래서 이 아포칼립스. 이 댓글 부대 영화가 좀 냉소와 허무함을 좀 조장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 약간 허무주의를. 결국에는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정말 댓글이랑 이런 여론 조작이 있다니 참 심각한 문제야. 이걸 규제를 좀 해야겠어. 이게 아니라 그래 나도 그런 걸 느끼고 있었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계속 뭐 나름 걸러서 생각은 해야겠지만 네네. 어떡하겠어. 이 모든 걸 다 해결하기는 난망한 일인데. 맞아요. 로 그냥 네. 생각이 그치게 만드는 게 아닐까. 감독의 의도는 뭔가 생각하길 바라고 검색해보길 바란다고 했지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삼성이 저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이 배응망덕한 삼성을 처벌하고 규탄합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 삼성은 저럴 것 같아. 나쁜 일이지. 하지만 뭐 어쩌겠어. 뭐 이 정도에서 우리의 생각을 그치게 만드는 효과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그 사실의 되게 심각성을 낮춰버리는 네. 그런 문제이지 않을까. 네. 그 포털 사이트들이 한 3년 됐나요? 실시간 검색어 없앤 게? 꽤 됐죠. 네. 맞아요. 한 5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좀 된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약간 그 기업의 네이버나 다음 입장에서는 나름 되게 핵심 그렇죠. 기능 중 하나였을 콘텐츠를 텐데 예, 과감한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사회적으로 봤을 때 득보다 실이 많으니까 없앤 거잖아요. 그 정도 근데 댓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반 커뮤니티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목적을 가지고 개설되어 있는 사설 사이트인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포털 사이트도 사기업이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뭔가 공공이 좀 이제 대중들이 공공성이 조금 네, 더 있다면은 그렇게 네. 이용하는 것이고 어쨌든 정보를 제공하려고 만든 것이니까 그래서 저도 뭐 포털은 유튜브 포함해서 아예 싹 잘라버려야 하지 않을까. 유튜브 댓글도 달아요. 다 달아. 더 급진적으로. 유튜브 임급동 없애라. 그래 임금도 그놈의 썸네일 장사 그거 좀 그만해. 임급동 없애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진짜 포털이 가지고 있던 그 속성들을 유튜브가 가져온 거죠. 그대로 그대로 다 가져갔죠. 가져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유튜브가 더 그렇게 포털의 기능을 더 가져온 영향도 있지 않을까. 옛날엔 모르는 거 있으면은 네이버에 쳐보라고 하는데 요즘 유튜브에 쳐보라고 맞아요. 좀 하죠. 언제부턴가 다 유튜브에 쳐보게 되고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를 해도 또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것 같고 계속 더 교묘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기본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또 복잡해지면은 뭐 권력과 뭐 이런 문제가 다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자본과 권력은 교묘하게 방식을 바꾸면서 여론 조작을 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근데 이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포털을 쓰는 그러니까 댓글을 다는 그냥 이제 기자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는데 반대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기사가 옳은가? 그러니까 이 기사가 옳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이거를 우리들이 알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원리로 보면
되게 저는 이 말을 하면 되게 원리적이긴 한데 이 기사가 옳다는 거를 정의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반박하고 이거 나빠 이거 이상해 하면서 욕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만 어떠한 글들이 잘못 올라져 있거나 그 글들이 어떤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했을 때 그걸 어떤 근거로 이제 판별할 것이냐 했을 때는 거기서는 사람들이 나름의 어떤 선한 의도들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어떻게 보면 네네네. 또 그런 걸 지적해주는 댓글의 기능이나 이런 기능이 것들을 있다.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 기자들이 틀렸다라는 거를 우리가 전제하지 않으면 당연히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때로 이제 사람들이 기자들도 틀리고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오인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다면 그거를 누군가가 감시해주고 이야기할 필요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한편에서는 우리가 댓글을 이용해서 자정작용을 하게 할지 아니면 언론사들의 어떤 자정을 우리가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죠. 내부적인 언론사끼리의 뭐 감시 기구라든지 아니면 포털에 좀 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거고요. 뉴스에 대한 어떤 선별에 있어서 게이트 키핑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문제. 오늘 그런 걸로 다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재밌네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으로 가는 거지. 아예 아포칼립스를 해가지고 다 없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어떤 생각하실지가 좀 궁금한데 네. 저희들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 것 같고 근데 마무리 국면으로 가면 사실 거의 본론입니다 오늘 이거. 댓글 라이더를 떠올리다. 댓글 라이더 얘기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한 거는 참 교묘해지고 세련돼지고 우리가 눈치채기 힘들어지고 있다. 계속 발전한다는데 이거는 너무 정직한 사건이어가지고 맞아요. 사실 네. 참 좀 어이없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최근에 저희도 전해드렸지만은 우리 원주시에서도 이 정말 여론 조작 어떤 의혹이 불거졌죠. 원광수 시장 비서실이 아카데미 극장 철거에 이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이제 배달업체 원주 바로고와 공모해서 조직적으로 이제 시정에 유리한 댓글을 달고 뭐 집회 인력을 동원했다. 바로고 일부 퇴사 직원들의 이제 내부 고발이 나와가지고 여론 조작 의혹이 원주시가 흘렸던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사실이라면은 그야말로 이제 원주판 댓글 부대 영화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진 셈이 되는 건데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게 또 참 이게 영화는 과거 얘기를 다뤘다고 하는 이건 지금 원주에서는 지금 벌어지던 일을 또 우리가 좀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논평을 좀 해보신다면 저는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은 되게 그 영화와 비교해서는 너무 허술했다. 짜친다. 네. 아니 그냥 댓글을 단 거잖아요. 그냥 몰려가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그 영화에서도 만전에서 표현했던 그 만전 직원이 그냥 뭐랄까 문과 엘리트라 그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밖에 안 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참신한 게 막 필요했다. 김성철 배우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대규모로 그냥 가서 댓글을 그냥 쭉 다는 형태. 그 뭐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단톡방에 한마디로 기사 링크를 달고 좌표를 찍고 거기다가 뭐 이거 달아라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 아닐까? 우리가 맞아요. 상상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전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지금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하여간 글쎄요. 저는 그 댓글을 예전에도 이제 봤을 때 그러니까 반대할 수 있어요. 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실제로 옮기는 건 정말로 많은 내 머리와 가슴과 내 의지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에너지가 들어요. 맞아요. 시간들이 들고. 근데 뭐 물론 거기 안에 좋은 어떤 필터를 많이 거친 글들이 있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그 구인생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많은 고민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래서 이 소설을 보셨으면 아마 조금 더 나은 결과물들이 있을 거고 다른 방법으로. 근데 아마추어였어. 근데 영화에서 봤을 때 4천만 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최소. 네. 그랬을 때 한 사람이 내가 어떤 무언가의 범법 행위라든가 아니면 권장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데 뭐 첫 번째는 일단 돈이 주어지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신념이라든가 종교라는 부분에서 강하게 우리가 소속돼 있다는 그 느낌들을 주어지면 물론 그게 잘못됐더라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두 개 다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거기 안에 이제 거기 이제 여기 바르고 직원들이 사실은
내가 뭔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이제 댓글 부대와 다르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은 사실 영화랑 너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피해자 혹은 이제 명령을 받아서 수행했기 때문에 또 이 이야기가 또 다 드러난 건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도 좀 듭니다. 역시나 만전처럼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인가. 적어도 시에서 아니 이게 저도 내부 사정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팀 알렙에 한 명이 폭로를 하잖아요. 커뮤니티에. 아, 그러니까 맞아요. 뭐가 내부에서 네. 분열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뭐 요것도 약간은 그러다 보니 내부 고발이 나오고 약간 겹쳐 보이는 지점은 있습니다. 네네. 그쵸. 약간 뭐 내부에서 무슨 일이 정확히 벌어졌는지는 좀 지금 어쨌든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좀 진실이 좀 잘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사실이라면은 어떤 공권력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크리티컬하고도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방식에서야 영화 비교했을 때 되게 아마추어스럽다 뭐 그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만약에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그 어떤 사안들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사안이 탄핵감입니까? 저는 당연히 사실이라면 그 이상의 분노를 표출하고 그것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죠. 아카데미 극장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게 공론장을 좀 잘 형성을 하자. 그러니까 어쨌든 뭐 보존하자는 사람들이 있고 철거하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잘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을 해서 거기서 합리적인 어떤 사유를 좀 해서 좀 중론을 모아서 결정을 해보자. 이게 이제 요구였기 때문에 시는 그런 여론이 잘 조율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맞잖아요. 그쵸. 우리가 기대하는 지점이고. 근데 이거는 오히려 거의 결론을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직적으로 뭔가 민간업체와 결탁을 해서 한마디로 여론을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형성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동안 박근혜 정부나 이런 데서 이명박 정부에서 봐왔던 어떤 국정원의 개입이라든지 기무사의 개입, 경찰의 개입과 유사한 측면이 그런 데서 우리가 오버랩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원주시 판으로 이게 벌어진 거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공권력이 그렇게 개입이 됐다면. 그쵸. 네. 그런 점에서 좀 지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또 아침 활동을 또 아무래도 하셨다 보니까 오히려 말을 좀 아끼시는. 조심스러우신가요? 뭐 일단은 뭐 영화 측면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더 그런 게 이거를 뭐 어떻게 또 했어야 했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성철 같은 기획자가 필요했다. 그렇죠. 이거 뭐. 참 구리네요. 사실이라면. 예, 그리고 구기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화에서는 사기업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이제 만약 사실이라면 지자체가 그랬다는 건데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 영화에서도 보다도 진짜 더 엄중하고 진짜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진짜 처벌을 많이 크게 받아야 할 일인 것 같고 시민들이 좀 엄중히 여기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기업이라고 이게 면죄부가 지어지는 게 아니라 사기업도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맞아요. 거죠. 충분히. 사기업이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역사회가 생각보다 조용한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사실은 말 그대로 이 의혹을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는 여론이 더 강하게 제기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물론 뭐 지금 경찰 수사 중이니까 뭐 더 할 게 없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의회도 그렇고 생각보다 맞아요. 이 사안에 네. 그렇게 무겁게 어찌 받아들여지지 보면은 않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임상진 기자처럼 그러니까 제도권을 박탈된 사람들 혹은 제도권을 이용하지 않은 과정에서 그 임상진 기자가 그 영화 내부에서도 막 다 뒤져보잖아요. 기사 똑같은 IP나 혹은 있는지 다 찾아보잖아요. 아이디나 이런 거 다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어떠한 사람이 또 그런 과정들이 또 필요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영웅이 또 필요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 언론들이 말이죠. 제 역할을 못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주 MBC가 그나마 요거를 뭐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언론들은 그냥 다 그런 식으로 보내. 뭐 진실 공방 양상. 거의 그런 느낌이잖아요. 대리 판단을. 기자회견 그냥 같이 중립적으로 얘기하죠. 뭐 기자회견 이렇게 내부 고발 열렸습니다.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 열렸습니다. 경찰은 수사합니다. 요 느낌으로 그냥 건조하게 스트레이트로 다루잖아요. 여기서 더 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언론들은. 그쵸. 그 네. 작년 5월에 공무원이 내부 고발했었을 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MBC 보도에 나갔었는데 이제 아친들이랑 만나고 그 다음날 철거 발표를 했는데 그 전에 이미 문서로 철거가 결정이 되었다는 내부 고발을 한 거잖아요. 공무원이 했죠. 네. 근데 뭐 딱히 막 다른 언론사들에서는 되게 중하게 그 사실 자체를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저희가 작년에 이 철거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언론에서 그런 그 보존의 그 방점을 여론과? 찍은 네네. 문서를 맞아요. 상인들에게 이제 유포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왜곡된. 관이 여론을 조성하려고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시도한 거 아니냐 이런 질타들이 나오기도 했었죠. 맞아요. 실제로. 네네. 그런 게 이제 경향성으로 우리가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런 시도들이 엿보였었고, 그쵸. 그런 가운데서 댓글까지 이렇게 달았다고 하니까 이게 약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이라면은 약간 심증만 있었던 게 역시나 약간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네. 그리고 또 그런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저기 포털에 댓글 보면은 아카데미 관련 댓글에서 막 철거 지지한 댓글 보면은 다른 분들이 네임드들이 꽤 계셨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좀 익숙한 분들. 임상진 기자가 이렇게 체크하듯이 네. 정이 들 정도로 약간 익숙한 분들도 많이 반복되는 계셨고. 사람들이. 네. 그 아이디도 마찬가지인데 음. 네이버는 이제 보통 프로필 사진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같으시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댓글 이력을 볼 수 있는 게 참 좋은 맞아요. 점인데 이력을 네이버 볼수 있어요. 디포털은 네. 그걸 보면은 아카데미 극장 글에만 맞아요. 다 댓글 나고 나는 제일 웃겼던 게 뭐 문화도시 관련한 기사였어요. 문화도시 하여간 뭐 이렇게 원주시가 직영으로 네네. 바꿔가지고 문제있다 했는데 거기에도 철거해야 된다 무조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복사했구나. 복부돼서. 이 사람들이 기사도 안 읽고 댓글 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그분들 그래도 이력 기사는 읽고 가셔야지. 난 그게 너무 황당하더라고. 아이고야. 그런 걸 봤을 때 그때부터 어딘가 좌편 찍혔겠거니 했는데 그렇네요. 아니 물론 그럴 수는 있죠. 철거를 약간 뭐 찬성하는 쪽에서 단톡방이 나름 있어요. 그리고 기사가 이렇게 뭐 공유돼가지고 여기다 댓글 좀 달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철거의 친구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철거되니 철거되니. 철친이라는 그렇게. 식당이 원주 옛날 되게 유명한 그건 또 무슨 얘기야? 그건 또 뭐야? 갑자기 절치는 뭐야? 철친 막 이게 아, 되게 익숙한 뭘 파는 데지 감도 안 나. 기어되어가지고 하여간 그랜스 있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관이 거기다가 주도를 한 거라면 관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친분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한 거라면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다. 그쵸, 이것은 정말 명명백백하게 수사로 밝혀야 될 사안이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되고요. 사실은 오늘 뭐 이 얘기하려고 좀 영화도 보고 약간 이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뭐 중간중간 좋은 우리들의 생각을 좀 공유하지 않았나. 맞아요. 이 영화 댓글 부대의 효용이 여기서 이제 다다랐다. 뭐 좋은 영화냐 아니냐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현실이 참 영화보다 네, 더한 것 그렇죠. 아니, 우리의 대화를 촉진시켰고. 맞아. 네. 아니 시의회에서도 저 민주당 시의원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 댓글 조작 얘기하면서 진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했는데 네네. 진짜 영화보다 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오늘 아이가 영화로 원주 읽기 이 영화 댓글 부대를 통해서 원주의 이 댓글 라이더 이슈까지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무겁다면 무거운 이야기로 좀 마치기도 했는데 하여간 뭐 좀 뇌절로 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오늘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소감 한마디 좀 들어볼까 하는데 어떠셨어요? 네, 너무 재밌었고 뭐 사실 영화가 뭐 현실에 기반되어 있으면서도 혹은 더 창의적인 지점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창의적인 게 결국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사회나 현실 안에서 그대로 작동한다. 근데 그게 그대로가 원리 원칙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그 투쟁, 그리고 누군가를 비시민으로 밀어내면서 망가뜨려야 되는 하나의 어떤 이 전략들, 그것들은 고스란히 이 시대 안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전 댓글 부대를 보면서도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느껴졌는데 이게 우리 원주의 상황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오늘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뭐 블랙 코미디 같이 저희가 그냥 풍자하거나 이야기를 했지만서도 그게 좀 더 어떤 사실로 드러날지 혹은 조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도 있겠지만
있겠지만 그게 지금 이제 이야기했을 때는 그 이제 라이더들이 어떠한 근거가 없이 사실은 뭐 이렇게 할 동기가 많지 않아 보여서 저도 그게 많이 염려스럽긴 합니다만 오늘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갓길도 세고 또 내절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기민님 어떠셨어요? 오늘 일단 처음 녹화하는 거는 처음 나와봤는데요. 오히려 라이브보다 안 편하세요? 또 더 불편한 느낌도 있어요 라이브보다. 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상하게 카메라 앞에만 쓰면 말을 잘 못하겠어요. 어려워. 네. 맞아요. 적응 안 됩니다 저도. 그래서 뭐 댓글 부대라는 영화 보면서 이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여론을 조성하고 이러는 게 뭔가 되게 저한테는 좀 뭔가 되게 책에서만 보던 이야기인 것 같고 좀 옛날 시대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도 되게 공공연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만연하게 있구나 이런 대기업들이 그런 게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도 사실이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지금 자란 이 도시에서도 지금 지자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정말 참 안타까움을 넘어서 좀 이제는 뭐 화가 나고 이제 그런 감정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져야죠. 없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혹시 홍보 하나만 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네, 또 영화 이야기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카메라 보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갑자기 또 쳐다보시는 분들 수도 있습니다. 저 보시던 분들 자연스럽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원하시는데 보시면서. 저는 아카데미의 친구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귀민이라고 하고요. 이제 저랑 같이 지난해에 이제 활동하셨던 아카데미 친구들 몇몇 분들과 함께 제목이 무너지지 않는다거든요. 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 명의 이야기를 각자 하나의 단편식으로 담아서 세 개로 합쳐진 옴니버스 장편 하나가 이제 영화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게 되어가지고 영화제에서 전주에서 아마 첫 선을 보일 것 같고 5월 말 중에 원주와 서울에서도 계속해서 그 6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보일 수 있도록 하려고 중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아카데미 관련 검색해 보시면은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전주는 벌써 거의 매진 아니에요? 네. 전주는 그 공휴일 날 2번 틀고 평일에 1번 트는데요. 공휴일 거는 당일 그 뭐죠? 오픈하자마자 매진이 되었고. 대단하더라고요. 네. 되게 휴일이라서 많이 관심을 갖고 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좌석이 조금 작아요. 리클라이너가 아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많이 오히려 이거를 큰 관리로 해갖고 많은 그러니까 보고 싶은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오히려 못 오시는 분들께 조금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평일에 밤에 하는데 한 10석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거의 다 찼네요. 네, 그래서 맨 앞줄이긴 한데 그래도 네, 보실 수는 있고요. 원주에서도 계속해서 상영 계획 잡고 있으니까 크게 좀 볼 수 있나요 원주에서는? 여건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 지금 뭐 되도록 어떻게 뭐 제작사와 잘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많이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 내용을 말씀 안 드렸네요. 그래서 영화 제목만 나왔어요. 맞네. 내용은 제목에서 좀 추측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원주 아카데미 극장 이제 보존 활동과 투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래서 3명의 활동가가 각자의 시선에서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로 작년에 있었던 일들이 거의 영상화돼서 이제 담기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더 와닿는 영화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박주환 감독님도 일전에 출연하셨을 때 이제 영화 찍고 계시다 아카데미와 관련된 영화 했는데 어쨌든 그거 뭐 이 영화도 그렇고 또 후속해서 나올 영화도 그렇고 아카데미와 관련된 영화들 계속 이제 연이어 더 나와요? 나올 예정이라는 점. 네, 네네네. 박주환 감독님 이제 준비 중이신 영화도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건 좀 더 아마 시간이 더 걸린다고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영화는 이제 박주환 감독님이 프로듀싱을 맡아주셔서 프로듀싱으로 참여를 하신 거예요. 프로듀서가 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후에 그 감독님이 연출하신 아카데미 극장 영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영화를 통해서 어쨌든 아카데미 이야기 계속 접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다음 영화는 그러면은 무너지지 않는다로 저희 얘기를 해봐야 되나요? 한 달 뒤에 영화로 원주 읽기니까 그것만한 또 소재가 없긴 한데 괜찮으신다면 뭐 감독님들 좀 모시고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긴 하고요. 아니면 또 뭐 다양한 그렇습니다. 또 영화가 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오늘 참 긴 시간, 많은 또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간 또 다음 기회에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네.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녹음을 마치고 말이죠. 아쉬운 지점이 있긴 합니다. 영화 이야기, 뭐 이게 현실 이야기 사이에서 균형 잡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편. 나는 사실 댓글 부대 제목에 이제 혹해가지고 이거 지금 딱 원주 얘기랑 네네. 버무리면 좋겠다. 그래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기획을 더 깊이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엔 잘 좀 더 준비를 해봐야겠다. 저는 이렇게 영화 이야기와 현실 이야기의 사이에서 균형도 있긴 하지만 그 현실 이야기 안에서도 이렇게 원주 이야기와 아니면 그냥 우리 일반적인 얘기 사이에서 균형이 조금 잘 잡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요?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원주 이야기를 더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요? 원주 이야기 비중이 너무 적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원주 이야기를 가장 안 하시던데? 보면은 약간 빠지는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약간 그런 지점이 있었고요. 뭐 저희가 규민 해명님과도 비슷한 피드백을 나눴기 때문에 차차 좀 체계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영화 무너지지 않는다도 많이 봐주시고요. 116회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우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